자, 여러분들. 자, 오늘 대인강는요,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갈등 관리 능력을 계속적으로 할 건데, 이 갈등 관리가 계속 강조하죠.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뭔가 후회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갈등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의 이제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갈등 관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시작할 내용은 갈등의 단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떨 때 갈등이 시작하는가? 자,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마다 많이 틀린데 갈등이라는 거를 영접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바로 지금 해결했어야 되는 것인데 뭐 별거 아닐 거야.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진짜 몰라서 두 번째 아는데 그냥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갈등이 아닐 거다라고 이제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게 꼭 나중에 큰 화근이 돼요. 엄청나게 큰 걸로 돌아오고 여러분들 그때는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요. 일단은 갈등의 단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항상 논평과 제안을 누군가와 어떠한 것을 디스커션을 하거나 이제 논평, 제안, 논의, 토의, 회의,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일상적 대화를 할 때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이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이 더 증폭되고 갈등의 씨앗이 갈등이 시작될 확률이 계속 올라가요. 이 감정적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내 생각 이 부분을 너무나 그 부분을 뭐라 그러나 원칙화하고 이것을 내세우고 표면으로 딱 픽스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고 그거에 있어서 나랑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하고 뭐 이제 가족도 여러분들이 생기겠지만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의 시작부터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와의 갈등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 6천만이다라고 하면 6천만의 생각을 다 알아야 되고 6천만의 생각을 다 대변해야 되고 그걸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두 번째, 타인의 의견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그 계속적인 갈등이 진행되다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싸움을 걸던 상대방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거는 거던 어떤 것이던 여러분들은 이 이건 기본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의.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공격하거나 말을 끊는다든가 이런 건 기본적이에요. 무조건 싸움이 생겨요. 일부러 싸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무조건 싸울 수 있어요. 1번도 마찬가지. 무조건 적을 만들고 싶으세요. 무조건 내 생각만 맞다고 여러분들이 주창하세요. 그럼 무조건 싸움이 생깁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면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안 그럴 거와 그러니까 안 그럴 거와 그럴 거가 항상 이면이 항상 존재해요.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의 포지션으로 넘어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갈등을 만드는 케이스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대해 서로 비판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갈등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핵심을 모르는 데가 있어. 어떠한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모르는 부분. 모를 수 있어. 근데 이게 모르는 거에서 피차 아는 걸로 누군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핵심을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이거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시작돼. 핵심을 이해 못해서 상대방이 못한 것 같아. 되게 굉장히 그 갈등을 안 유발시키는 뭔가 예의 바른, 공손한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면 비난이 아닌 그러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싶으면 상대방이 이해 못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비난하시면 갈등이 생깁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갈등이 또 항상 골이 깊어지는 게 편을 가르고 타협하기를 거부한다.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갈등이 생겨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갈등이 안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편을 가르지 말고 이걸 아예 만들지 말아요. 편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관점의 내용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편 가르고 타협하기 싫으면 무조건 싸운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이 부분은 또 뭐냐면 개인적 수준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거지 이게 개인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묘한 방식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이 미묘한 방식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회에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못 느끼겠지만 사회에서는 그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걸 일부러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사회에서는 이 갈등을 만드는 게 하나의 전략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왜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있다. 그럼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갈등 다음에 분노를 만들어내려고 유발하는 거지. 유도하는 거지. 그걸 느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나 분노를 유발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해결하고 이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파트긴 한데 이런 거예요. 나는 아주 건설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봤을 때 친절하고 밝고 내가 하는 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위에서는 나를 이렇게만 하면은 모든 갈등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같이 유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릴레이션 관점의 사람들은 이게 답답할 수도 있고 이거를 깨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어. 결국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만 잘한다고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은 오산인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 일부러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나만 잘하는데 왜 이걸 만드냐라고 여러분들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넘어올 거라고 분노 쪽으로.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작전에 말리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될 때는 아까 그런 엄청 많은 단계가 있겠죠. 정리하면 끝이 없죠. 근데 이제 약간 그 단서는 그랬고 이제 갈등의 증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게 되면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사회에서 보면 조직에서 적대적 행동을 야기시키는 파트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적대적으로 팀이나 사람을 만들어 팀원들의 승패의 경기를 시작을 시켜. 다시 말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만 이기는 거고 승과 패만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다. 다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팀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경쟁자로 당연히 바뀌고 그런데 페어 플레이가 없는 거야. 이때부터. 왜냐면 조직에서는 무조건 승리만 조장하고 승리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페어 플레이가 없어지는 이 선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갈등이 시작되고 건설적이지 못한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 그 다음에 내살깎기 경쟁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어떻게든 같이 성장, 윈윈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같이 평가절하, 같이 침몰, 같이 깎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고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같이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죠? 이게 이제 대부분 건설적으로 조직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더 시너지가 나고 그러는 건데 이 적대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해결 안 하고 무조건 승리만 한다. 그래,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어. 이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퀄리티가. 무조건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기선 좋게 승리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이고.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았다 쳐요. 살아남았어. 경쟁 상대가 없어. 그럼 저는 결국 조직적 차원에서 봐서 내가 앞으로 성장할 일이 없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는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적으로. 전 세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현대차가 하나다. 그럼 그 현대차가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고객의 관점으로 만들겠어요? 안 그러지. 그냥
그냥 나는 아니 그냥 뭐 하나만 만들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가 되는 거예요. 독점. 독점이 왜 위험한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행동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 단위 가면 이게 독점 시스템이 돼. 다 어떻게든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럼 그게 건설적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결국 이러한 것을 조직에서 만들거나 누가 이걸 하면 못하게 해야 돼요. 갈등이 증폭되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증폭은 막아야 돼. 우리가 이 갈등 관리를 왜 배워요? 증폭이 아닌 해결을 하려고 배우는 거죠. 알았죠? 자, 또 다른 케이스. 입장을 고수한다. 뭐냐? 공동의 목표 달성 필요성을 안 느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가게 됐을 때 조직은 무조건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전체 목표가 있고 이 밑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또 미션과 비전이 나눠지죠. 이것만 보고 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공동의 목표를 모든 사람이 이걸 최대한 단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이루는 게 조직의 목표거든요. 근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다 뛰는데 한 명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물론 조직에서 이 사람을 자르겠죠. 퇴사를 시키겠지. 그 전 단계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챙겨야 돼. 힘들잖아. 힘든데 미안함을 알고 고마움을 알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 근데 그게 아니야. 너네들은 해? 나는 그게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갈등이 시작이 되고 증폭이 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결국 이 사람은 조직에서 도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도태 전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야. 리더십의 문제가, 리더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캐릭터가 있어요. 모든 조직엔 있는데 이거를 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잘 정리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리더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 다음에 또 입장의 고수에서 또 다른 관점은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뭐 비슷해요. 각자의 입장. 이제는 한 명이 아닌 각자. 의사소통의 폭이 좁으며 서로 접촉하는 것을 꺼린다. 결국 아까 우리가 이전에 그 갈등의 단서인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요 동그라미에 있는 이 나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나만이 되려면 이래야지. 겹쳐야 돼. 많이 겹치면요. 많이 겹치면 그래도 괜찮아. 왜 이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뭔가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서로 접촉이 된다는 거거든. 생각이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조직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조직은 이러면 안 돼. 나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거나 의사소통의 폭이 좁아지거나 서로 접촉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뭐랄까 무조건 갈등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완전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신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묶인다는 것은 나의 관점, 주관적, 내 생각 이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의 생각과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은 만약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 내 생각은 다 틀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여러분들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할 때도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을 일단 대원칙은 여기에다 갖다 놓고 노력을 해야 돼.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들어와서도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밖에 있는 거를 일로 들어오게 노력을 시켜야 돼.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요.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안이 공동체고 사회고 조직이에요. 이 안에서가 들어와야 일단 게임이 시작이 돼. 이 안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증폭적 부분, 이거 말고 더 많겠죠. 이 부분에 항상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의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갈등의 이제 두 가지 쟁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핵심적 문제와 감정적 문제로 나누는데, 자, 일단 갈등이 또 생기는 부분에서 보면요. 이런 게 있어. 역할의 모호성이라고 돼 있지, 역할. 여러분들, 역할. 그래, 우리가 경계로 얘기해 볼게. 역할이 요렇게 떨어져 있어. 어떤 일을,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이렇게 갭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항상 요게 문제가 생겨. 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일은 열심히 했어. 근데 같이 일이 합체가 돼야 일이 되는데 요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A라고 하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역할이 모호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봐요. 일이 두 명이 이렇게 겹쳐 있어. 그럼 이 겹친 부분이 둘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업무에 손실일 수도 있어. 왜 똑같은 일을 같이 겹쳐서 해? 그리고 하더라도 각자의 스타일이 틀려서 이게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겨 또 여기서. 이게 또 모호해. 떨어지거나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업무 분장과 조직의 일하는 스타일과 분장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겹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탁 붙어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게 모든 그 설계를 이렇게 해놔요. 이러한 트러블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이 방법에 대한 불일치, 방법적 부분, 스킬적 이제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자 얘들아 얘들이란다 직원들한테 여기가 우리가 목표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 근데 실례로 이 회사는 IT 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PC나 컴퓨터 기반으로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뭐 컴퓨터나 IT를 활용하는 기술로 당연히 여기 가야 되는데 나는 그 방법이 너무나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서면, 그 다음에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관점으로 나는 하겠어. 그 방법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과의 방법과 호환,
컨버전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 그럼 결국 뭐가 생겼어요? 무조건 이 불일치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같이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하여튼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좀만 쉬었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 번째 이 목표에 대한 불일치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고 오시고 하여튼 2교시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